당신이 뭘 안다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매일 밤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진료실 문이 열렸다. 정우진 60은 아내 서은영 55 뒤를 따라 들어갔다. 의사 앞에 앉으려는데 은영이 우진의 팔을 확 잡아당겼다. 당신은 저기 서 있어. 우진은 아무 말 없이 벽 쪽으로 물러섰다. 의사는 우진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오직 은영만 바라봤다. 그래서 남편분이 어떤 증상을 보이시나요? 은영은 한숨을 푹 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처럼. 선생님, 이 사람 요즘 너무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었는데 1시간 뒤에 또 먹었냐고 물어봐요. 어제는 장 보러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서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 적었다. 혹시 밤에 잠을 잘 주무시나요? 아니요. 밤새 뭘 찾는다고 집안을 뒤져요. 서랍도 열고 옷장도 열고 화장실도 들락날락하고요. 저는 무서워서 잠도 못 자요. 어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돈을 누가 훔쳐갔다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은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정말 힘든 사람처럼. 눈가에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의사는 우진 쪽을 힐끗 봤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환자분, 지금 제 말 들리세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들립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24년 11월 23일입니다. 의사가 다시 물었다. 아침에 뭐 드셨어요? 우진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은영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선생님 봤죠? 방금 먹은 것도 기억 못해요. 요즘 매일 이래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증상으로 보면 초기 치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부터 해보시죠. 뇌 촬영이랑 인지 기능 검사 예약 잡아드릴게요. 은영이 고개를 세게 끄덕였다. 네, 선생님. 빨리 검사 좀 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회사도 못 나가고 밤에도 못 자고 이러다가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때였다. 우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은영이 화들짝 놀라며 우진을 노려봤다. 당신 가만히 있어. 지금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푹 숙였다. 양복 소매가 살짝 떨렸다. 의사가 은영에게 말했다. 환자분들이 보통 그래요. 자기는 아프지 않다고 하시죠. 본인은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오세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진료실 문이 닫혔다. 복도로 나온 은영은 우진의 팔을 확 잡아 끌었다. 당신 의사 앞에서 괜히 말 꺼내지 마. 알았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아니라고 그래? 네. 우진은 대답만 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거기엔 작은 녹음기 2개가 들어 있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 은영은 휴대폰을 꺼냈다. 우진 옆에서 당당하게. 나야.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의사가 초기 치매 맞대. 응, 검사는 일주일 뒤에 나와.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우진은 옆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다. 하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영은 전화를 끊으며 걸어 나갔다. 빨리 안 와? 차 주차했어. 우진은 천천히 따라갔다. 그리고 안주머니 속 녹음기를 살짝 만졌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은영에게만 서류를 건넸다. 우진은 역시 벽 쪽에 서 있었다. 검사 결과 초기 치매로 판정됩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은영은 서류를 받아들며 눈물을 닦는 척했다. 아이고, 이를 어쩌죠, 선생님. 그럼 집에서 돌보기 힘들면 어떡하죠? 저도 회사 다녀야 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못 봐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호자가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특히 밤에 돌발 행동이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빨리 알아봐야겠네요. 의사가 서류 한 장을 더 건넸다. 이건 치매 판정서예요. 요양원 입소할 때 필요하니까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은영의 얼굴엔 눈물이 없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은영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야. 판정서 나왔어. 이제 요양원 보내면 끝이야. 응, 그럼 보험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줘. 오케이. 우진은 뒤에서 그 말을 다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은영은 우진을 차에 태웠다. 어디 가요? 당신한테 좋은 곳이야. 거기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 나도 매일 출퇴근하느라 힘들고 당신도 집에서 답답하잖아. 저는 집이 좋은데요. 아니야. 거기가 더 좋아. 같은 나이 사람들 많고 밥도 다 해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요양원이었다. 푸른 소나무 요양원. 간판이 빛바랬다. 건물도 오래됐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화분. 우진은 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저 혼자 지내라고요? 혼자 아니야. 사람 많아. 간병사도 있고. 걱정하지 마. 은영은 우진의 가방을 던지듯 건네주고는 돌아섰다. 잠깐만요. 은영아, 우리 집에서 얘기 좀 합시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당신은 여기가 맞아. 나 바빠. 일주일에 한 번 올게.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은영아, 나 진짜 치매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믿어줘요. 은영은 차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다. 치매 환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 자기는 아니라고. 됐어. 나 늦었어. 쾅! 차 문이 닫혔다. 우진은 요양원 문 앞에 혼자 섰다.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졌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간판을 봤다. 푸른 소나무 요양원. 그는 작게 웃었다. 시작이군. 우진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요양원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다. 복도 끝에서 간병사 한 명이 나왔다. 어서 오세요. 정우진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우진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뒤를 돌아봤다. 저 멀리 은영의 차가 사라지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우진은 녹음기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중얼거렸다. 그 정도면 충분해. 요양원 주차장. 은영은 차에서 내려 핸드백을 챙겼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일단 방 배정 확인하고 가야지. 그녀는 요양원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후 5시 30분. 요양원 1층 접수실. 안녕하세요. 정우진 씨 보호자세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방 배정 잘 됐나요? 네, 2층 203호실이요. 침대, 옷장 다 준비돼 있고요. 식사는 하루 세끼 제공되고 간식은 오후 3시에 나가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은요? 아침 8시, 저녁 6시에 드립니다. 치매약이랑 영양제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따로 챙길 건 없겠네요? 네, 저희가 다 관리해 드려요. 보호자님은 편하게 방문만 하시면 돼요. 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올게요. 혹시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영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접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은영은 주변을 둘러봤다. 좁은 복도,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바닥. 여기면 충분해. 어차피 오래 있을 곳도 아니고.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은영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자기야, 나야. 다 끝났어. 오, 진짜? 요양원 들어갔어? 은영은 주변을 힐끗 보더니 계단 구석으로 걸어갔다. 목소리를 낮췄다. 응, 방금 넣고 왔어. 완전 산골짜기야. 여기서 나올 생각도 못 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생했어, 자기야. 그럼 이제 보험금은 언제쯤? 은영은 계단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치매 판정 나왔으니까 시간 문제야. 일단 사망보험이랑 간병보험 둘 다 걸려 있거든. 죽기 전에 서류만 정리하면 돼. 얼마나 나오는데? 10억은 넘어. 생명보험이 5억, 암보험 3억, 실손보험에 연금까지 합치면 12억 정도. 남자가 휘파람을 불었다. 와, 대박. 그럼 우리 이제 신혼여행 가는 거야? 당연하지. 그 인간 처리되면 바로 이혼하고 우리 재혼할 거야. 하와이 어때? 아니면 몰디브? 좋지, 좋아. 빨리 끝내. 나 진짜 기다리기 힘들어. 은영은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자기야. 조금만 참아. 그 인간 얼마 못 가. 요양원에서 약 먹이고 밥도 제대로 안 주면 금방이야. 그래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걱정 마. 이미 치매 판정 나왔잖아. 이제 뭘 해도 미친놈 소리밖에 안 들어. 완벽해. 은영은 전화를 끊고 핸드백에 휴대폰을 넣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그 순간 2층 계단 모퉁이 우진이 서 있었다. 은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어머, 당신 거기 왜 있어?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은영을 봤다. 당신 지금 내 전화 들었어? 우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들었어요.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다. 뭘 들었는데? 당신 귀 잘 안 들리잖아. 혼자 착각하는 거야. 우진은 웃었다. 차갑게. 12억. 하와이. 죽기 전에 서류 정리. 다 들었어요. 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진에게 다가갔다. 당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치매 때문에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지? 아니요. 또렷하게 들었어요. 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누가 믿겠어? 당신은 치매 환자야. 의사 선생님이 판정서까지 써줬어. 당신이 뭐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 우진은 대답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은영이 그 손을 노려봤다. 거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봐. 싫어요. 은영은 우진의 팔을 확 잡아당겼다. 하지만 우진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았다.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요. 그냥 제 물건이에요. 은영은 우진을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됐어. 방 들어가 있어. 나간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미친놈 진짜 치매 맞네. 2층 203호실. 우진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자기야, 나야.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보험금은 언제쯤? 조금만 기다려. 죽기 전에 서류만 정리하면 돼. 10억은 넘어. 생명보험이 5억, 암보험 3억. 우진은 녹음기를 멈췄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4년 11월 23일. 요양원 입소 첫날. 녹음 내용 은영과 내연남의 통화. 보험금 목적 확인. 우진은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4년 11월 23일. 오후 5시 30분. 장소 요양원 1층 계단. 녹음 내용 은영과 내연남 통화. 보험금 12억. 사망 전 서류 정리 언급. 하와이 신혼여행 계획. 그는 노트를 덮고 침대 밑 깊숙이 숨겼다. 밤 8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정우진 씨, 약 시간이에요. 간병사가 들어왔다. 쟁반에 약봉지 하나와 물 한 컵이 놓여 있었다. 이거 드세요. 치매약이에요. 우진은 일어나 앉았다. 이게 무슨 약이에요? 치매 진행 늦추는 약이요. 매일 먹어야 해요. 간병사는 약봉지를 뜯어 우진 손에 쥐어줬다. 자, 빨리 드세요. 다른 분들 약도 돌려야 해서요. 우진은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간병사는 확인하고는 나갔다. 문이 닫혔다. 우진은 입안에서 약을 혀로 밀어냈다. 그리고 휴지에 싸서 침대 밑에 숨겼다. 이 약 성분 확인해 봐야겠어. 밤 11시.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다. 우진은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다. 간병사들은 1층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사무실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 간병사들이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다. 오늘 새로 온 사람 치매 맞대요? 응. 부인이 그러던데. 완전 심하대요. 근데 말은 또렷하던데? 초기니까 그렇지. 시간 지나면 더 심해질 거야. 우진은 벽에 몸을 기대고 귀를 기울였다. 그 부인 한 달에 얼마네요? 150만 원.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대. 에이, 그럼 사실상 버린 거잖아. 간병사들이 킥킥 웃었다. 우진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2024년 11월 23일 밤 11시 간병사들 대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대. 사실상 버린 거야. 우진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그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서은영.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우진은 식당으로 내려갔다. 긴 테이블에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다. 우진은 빈자리에 앉았다. 쟁반에는 흰죽, 김치, 멸치볶음. 새로 오신 분이죠?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박순자 72, 머리가 새하얗고 허리가 굽었다. 네, 어제 왔습니다. 아이고, 젊으시네. 여기 왜 오셨어요? 우진은 잠시 멈칫했다. 아내가 여기가 좋다고 해서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그렇게 오시죠. 가족들이 데려다 놓고 안 와요. 저도 3년째 있는데 딸이 1년에 한 번 와요. 1년에 한 번이요? 명절에만 와요. 그것도 30분 있다가 가요. 바쁘대요. 우진은 죽을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간병사가 다가왔다. 정우진 씨, 밥 잘 드세요? 네. 약은 아침에 드셨죠?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병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박순자가 작게 웃었다. 약 안 먹으면 혼나요. 저도 한 번 안 먹었다가 방에 가둬놨어요. 방에 가둬요? 응. 말 안 들으면 그래요. 여기선 간병사 말이 법이에요. 우진은 죽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래. 여기선 내가 환자니까. 오전 10시. 우진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정우진 씨. 간병사가 뛰어왔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뭐 하세요? 왜 방에 안 계세요? 산책하고 있었어요. 산책은 오후에 해요. 지금은 방에서 쉬셔야죠. 간병사는 우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리 오세요. 방으로 가요. 저 괜찮은데요. 괜찮지 않아요. 치매 환자는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냥 따라갔다. 방문이 쾅 닫혔다. 점심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우진은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오후 2시. 점심을 먹고 돌아온 우진은 복도에서 멈춰 섰다. 건너편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돈 어디 갔어요? 간병사 목소리였다. 나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있었잖아요. 진짜 몰라요. 나 안 가져갔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어요? 여기 할머니밖에 없는데. 우진은 문틈으로 안을 봤다. 박순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간병사가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할머니, 치매 환자는 물건 훔치는 거 흔해요. 솔직히 말해요. 나 안 가져갔어요. 제발. 됐어요. 이따 보호자한테 전화할 거예요. 간병사가 방을 나갔다. 우진과 눈이 마주쳤다. 뭐 보세요? 방 들어가세요. 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녹음기를 확인했다. 방금 대화가 다 녹음돼 있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 우진은 식당에 내려갔다. 박순자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이고, 제가 돈을 훔쳤대요. 훔친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간병사가 그렇게 말해요. 제 딸한테도 전화했대요. 창피해 죽겠어요. 우진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그게 언제일까요? 박순자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밤 9시, 우진은 방에 누워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정우진 씨, 약 드세요. 간병사가 들어왔다. 오늘은 다른 간병사였다. 이거 치매약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해요. 우진은 약을 받아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김미선이 우진의 입을 확인했다. 잘 드셨네요. 오늘 산책은 안 하셨죠? 네. 산책은 오후 3시에만 해요. 알겠죠? 네. 김미선이 나갔다. 우진은 입안에서 약을 뱉어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겼다. 벌써 10개가 모였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박순자가 옆에 앉았다. 어제 제 딸이 왔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돈 훔치지 말래요.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안 가져갔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우진은 죽그릇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제가 믿어요. 진짜요? 네.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박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후 4시, 우진은 복도 창가에 서 있었다. 밖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은영의 차였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우진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다. 몇 분 뒤, 방문이 열렸다. 여보, 나왔어. 은영이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응. 궁금해서. 여기 생활 어때? 괜찮아요. 은영은 방 안을 둘러봤다. 책상, 침대, 옷장. 밥은 잘 나와? 네. 약은? 먹고 있어요. 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잘 먹어. 안 먹으면 더 나빠진다니까. 우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다. 은영은 과일 바구니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거 먹어. 사과랑 배 들어 있어. 고맙습니다. 은영은 시계를 봤다. 나 회의 있어서 가봐야 해.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은영이 문을 열려는 순간 우진이 말했다. 은영 씨, 왜?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은영은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얘기야? 당신 여기가 맞다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 환자는 다 그렇게 말해. 은영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우진은 녹음기를 확인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밤 11시. 우진은 노트를 펼쳤다. 2024년 11월 25일. 오후 4시. 은영 방문. 치매 환자는 다 그렇게 말해 발언 녹음. 박순자 할머니 사건. 돈돈한 누명. 간병사 김미선, 보호자에게 연락. 수집한 약 총 10개. 성분 분석 필요. 우진은 펜을 내려놓고 침대 밑을 열었다. 휴지에 쌓인 알약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약 하나를 집어들고 자세히 봤다. 이게 정말 치매약일까?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우진은 중얼거렸다. 이제 사람들은 날 미친 사람으로 봐. 그는 녹음기를 켰다. 치매 환자는 물건 훔치는 거 흔해요. 치매 환자는 다 그렇게 말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대. 사실상 버린 거야. 우진은 녹음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미친 사람 취급 좋아. 그는 천장을 보며 웃었다. 미친 사람은 증거를 모으지 않아. 일주일 뒤, 오전 9시. 우진은 복도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요양원 정문으로 은영의 차가 들어왔다. 정확히 일주일 만이었다. 시간 딱 맞춰 오네. 우진은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다. 녹음기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야. 은영이 들어왔다. 오늘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오셨어요. 응. 어때? 여기 생활 좀 익숙해졌어? 네. 은영은 방 안을 둘러봤다. 책상 위는 깨끗했다. 침대도 정돈돼 있었다. 약은 잘 먹고 있어? 네.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그래. 잘 지내는 것 같네. 우진은 은영을 조용히 바라봤다. 은영이 핸드백을 열며 말했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무슨 얘기요? 은영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거 좀 봐. 우진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재산증여 동의서.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 있잖아. 그거 내 명의로 옮기려고. 왜요? 은영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치매잖아. 나중에 더 심해지면 은행 업무도 못해. 지금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우진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집, 예금, 주식 모두 합치면 4억 정도 됐다. 지금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당신 나 못 믿어? 그게 아니라 우리 부부잖아. 당신 거나 내 거나 똑같은 거야.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라고. 우진은 서류를 다시 봤다. 증여세, 취득세 모두 면제 조건으로 적혀 있었다. 이거 서명하면 되는 거예요? 응. 여기랑 여기. 도장도 찍어야 해. 은영은 핸드백에서 도장을 꺼냈다. 우진의 도장이었다. 도장은 어떻게 가져왔어요? 집에 있던 거 가져왔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진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은 안 하겠어요. 은영의 얼굴이 굳었다. 왜? 생각 좀 해보고 싶어요. 뭘 생각해? 이거 당신한테 나쁜 거 아니야. 오히려 좋은 거라고. 그래도 천천히 하고 싶어요. 은영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왜 안 해?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은영은 서류를 확 집어들었다. 좋아. 생각할 시간 줄게. 근데 오래 걸리면 안 돼. 은행에서 빨리 처리하래. 네. 은영은 문을 열며 말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생각 정리해놔. 문이 쾅 닫혔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당신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 있잖아. 그거 내 명의로 옮기려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 은행 업무도 못해. 오래 걸리면 안 돼. 은행에서 빨리 처리하래. 우진은 녹음기를 멈추고 침대 밑에서 노트를 꺼냈다. 2024년 12월 1일 오전 9시 은영 방문 재산 증여 요구 집, 예금, 주식 전부 은영 명의로 변경 시도 은행에서 빨리 처리하래 발언 조급한 표출 우진은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날 오후 2시 요양원 1층 접수실 은영은 간병사 팀장 최영숙과 얘기하고 있었다. 제 남편이요.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말을 안 들어요. 약도 잘 먹는지 모르겠고 제 말도 안 믿고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 환자분들이 그래요. 의심 증상이 심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약을 확실히 드시게 해야죠.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요, 혹시 제 남편이 밤에 돌아다니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수고비예요. 잘 부탁드려요. 최영숙은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볼게요. 그 순간 복도 모퉁이 우진이 서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은영이 접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현관으로 향했다. 우진은 계단 뒤에 숨었다. 은영이 밖으로 나가자 우진은 천천히 접수실 앞으로 갔다. 최영숙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우진은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아, 정우진 씨. 무슨 일이세요? 화장실 가는 길인데요. 제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최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 그냥 약 잘 드시라고 신경 써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다.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가 따뜻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 우진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박순자가 옆에 앉았다. 오늘 부인 오셨던데요? 네. 부럽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우진은 밥을 먹으며 말했다. 부러울 것 없어요. 왜요? 가족이 자주 오면 좋잖아요. 우진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할머니, 가족이 자주 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박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밤 9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정우진 씨, 약 드세요. 간병사 김미선이 들어왔다. 오늘은 약이 2개네요? 네. 팀장님이 2개 드리래요. 수면제도 같이 드셔야 한대요. 수면제요? 네. 부인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대요.
우진은 약 2개를 받아들었다. 이거 꼭 먹어야 돼요? 네. 안 먹으면 안 돼요. 김미선은 우진이 약을 먹는 걸 확인하고 나갔다. 우진은 입안에서 약을 혀로 밀어냈다. 휴지에 싸서 침대 밑으로. 이제 15개가 모였다. 우진은 침대에 누워 녹음기를 재생했다. 제 남편이 밤에 돌아다니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수고비예요. 잘 부탁드려요. 우진은 녹음기를 끄고 노트를 펼쳤다. 2024년 12월 1일 오후 2시 은영 간병사 팀장에게 수고비 전달. 이상한 행동하면 연락달라 요청. 저녁 9시 수면제 추가 처방. 은영이 요청한 것으로 추정. 우진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다. 달이 없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는 침대 밑을 열어 휴지에 쌓인 약들을 꺼냈다. 15개. 이걸로 충분해. 우진은 약들을 작은 봉지에 담아 침대 밑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중얼거렸다. 서은영, 내가 만든 함정에 내가 걸릴 거야. 일주일 뒤 오전 10시 우진은 복도 창가에 서 있었다. 은영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예정된 시간이었다. 우진은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다. 재산증여 동의서를 어떻게 할지 답을 정해야 했다. 노크 소리. 여보, 나야. 은영이 들어왔다. 오늘은 얼굴이 밝았다. 생각 정리됐어? 네. 그래. 그럼 서명할 거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게요. 은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진작 그렇게 하지. 우리 부부인데 뭐. 은영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펜과 도장도 함께. 여기 서명하고 여기 도장 찍으면 돼. 우진은 펜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뭐해? 빨리 해. 읽어보고 있어요. 읽을 거 없어. 그냥 명예 변경하는 거라니까. 우진은 서류를 계속 읽었다. 증여자 정우진, 수증자 서은영, 증여 재산 부동산 일체, 예금 전액, 주식 전량. 우진은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다가 멈췄다. 은영 씨, 왜? 이거 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은영은 웃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내 거나 당신 거나 똑같아. 그럼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은영의 표정이 굳었다. 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 궁금해서요. 당연히 쓸 수 있지. 근데 당신은 여기 있으니까 필요한 게 없잖아. 우진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럼 이거 공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증? 네. 이렇게 큰 재산은 공증 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서명만 하면 돼. 근데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뭐가 어때?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은영은 한숨을 크게 쉬었다. 좋아. 공증 받자. 그럼 만족해? 네. 그럼 언제 할 건데?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다음 주에요. 제가 준비 좀 하고 싶어요. 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준비? 뭘 준비해? 그냥 마음의 준비요.
당신 지금 시간 끄는 거지? 아니에요. 은영은 서류를 확 집어들었다. 정우진, 당신 치매 환자야. 나중에 더 심해지면 서명도 못해. 지금 안 하면 나중엔 할 수도 없어. 그래도 천천히 하고 싶어요. 은영은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좋아. 마지막 기회야. 다음 주까지 생각해. 그때도 안 하면 법원 통해서 할 거야. 법원이요? 응. 치매 환자는 법정 대리인 신청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당신 재산 다 관리할 수 있어.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영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쾅! 우진은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매 환자는 법정 대리인 신청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당신 재산 다 관리할 수 있어. 다음 주까지 생각해. 그때도 안 하면 법원 통해서 할 거야. 우진은 녹음기를 멈추고 웃었다. 법정 대리인? 그래. 그렇게 나오는구나. 오후 2시. 우진은 요양원 공중전화 앞에 섰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다. 변호사님, 저 정우진입니다. 아, 우진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요양원에 있습니다. 요양원이요? 왜요? 제 아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 아내가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재산 증여 서류를 가져왔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서명하시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 왜요? 우진은 주변을 둘러봤다. 간병사들이 복도를 지나갔다.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무슨 증거요? 제 아내의 불륜, 보험 사기, 저를 요양원에 버린 증거요. 다 모으고 있어요. 한재민은 한숨을 쉬었다. 우진 씨 위험해요. 빨리 나오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정신 멀쩡해요. 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진은 전화를 끊었다. 저녁 6시. 식당. 우진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박순자가 옆에 앉았다. 오늘 부인 오셨던데요? 왜 환한 얼굴로 나가시던가요? 글쎄요. 부부 싸움 하셨어요? 우진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싸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부인이 자주 오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우진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할머니, 사람은 자주 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쁜 마음으로 자주 오는 사람도 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우진은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 9시. 노크 소리. 정우진 씨, 약 드세요. 간병사 김미선이 들어왔다. 오늘도 2개예요? 네. 치매약이랑 수면제요. 우진은 약을 받아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김미선이 입을 확인하고 나갔다. 우진은 약을 뱉어냈다. 휴지에 싸서 침대 밑으로. 이제 21개가 모였다. 우진은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2024년 12월 8일 오전 10시 은영 방문. 재산 증여 서류 서명 요구. 거부.
법정 대리인 신청하겠다 협박. 오후 2시 변호사 한재민에게 전화. 상황 설명. 우진은 노트를 덮고 침대 밑에서 휴지에 쌓여있던 약들을 꺼냈다. 21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는 약들을 다시 숨기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이제 곧이야. 다음 날 오전 11시 요양원 접수실. 은영이 다시 왔다. 실장님 계세요? 네, 잠깐만요. 잠시 후 요양원 실장 김동철 55이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제 남편 정우진 얘기인데요. 법정 대리인 신청하려고요. 김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 판정서 있으시죠? 네, 여기요. 은영은 서류를 건넸다. 김동철이 서류를 봤다.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진단서만 추가로 발급해 드릴게요.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요. 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진단서 부탁드려요. 그 순간 복도 구석 우진이 서 있었다. 녹음기는 계속 작동 중이었다. 법정 대리인 신청하려고요. 한 달 정도요. 우진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한 달. 그 안에 끝내야 해. 방으로 돌아온 우진은 노트를 펼쳤다. 2024년 12월 9일 오전 11시 은영 요양원 실장에게 법정 대리인 신청 의사 밝힘. 한 달 후 법원 승인 예정. 우진은 펜을 내려놓고 침대 밑을 열었다. 녹음기 3개, 약 21개, 노트 1권. 이제 준비는 다 됐어. 그는 공중전화로 가서 다시 한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예요. 우진 씨,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법원 앞에서 만나요. 법원이요? 네. 그때 다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 벌일 거예요? 우진은 웃었다. 제 아내를 끝낼 겁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우진은 요양원 현관 앞에 섰다. 간병사 김미선이 다가왔다. 정우진 씨, 어디 가세요? 병원 가요. 병원이요? 보호자한테 연락 받았어요? 네. 제 아내가 오늘 데리러 온대요. 김미선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네. 저는 연락 못 받았는데요. 그때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은영의 차가 아니었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차에서 한재민이 내렸다. 정우진 씨. 우진은 가방을 들고 걸어 나갔다. 김미선이 뒤따라왔다.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한재민이 명함을 건넸다. 저는 정우진 씨 변호사입니다. 오늘 법원에 동행합니다. 법원이요? 무슨 일로요? 법적 절차가 있어서요. 요양원 실장님께 이미 통보했습니다. 김미선은 당황한 표정으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김동철이 현관으로 나왔다.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우진은 차에 올랐다. 차 안. 한재민이 운전하며 물었다. 우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증거 확실해요? 우진은 가방을 열었다. 녹음기 3개, 노트 1권, 약 봉지 21개. 다 여기 있어요. 한재민은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이게 뭔데요? 제 아내랑 내연남의 통화 녹음이요.
보험금 얘기, 재산 빼돌리기 계획 다 들어 있어요. 한재민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자기야, 나야.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보험금은 언제쯤? 10억은 넘어. 죽기 전에 서류만 정리하면 돼. 한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이거 진짜네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안 먹은 약들이에요. 우진은 그동안 휴지에 쌓은 알약들을 보여줬다. 치매약이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전부 다 모았어요. 왜요? 성분 분석해 보려고요. 진짜 치매약인지 확인하려고요. 한재민은 한숨을 쉬었다. 우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오전 10시 법원 앞. 우진과 한재민은 법원 계단을 올라갔다. 로비에서 은영이 서 있었다. 여보. 은영은 우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신 왜 여기 있어? 법원에 볼 일이 있어서요. 무슨 볼일? 한재민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정우진 씨의 변호사 한재민입니다.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호사요? 왜 변호사가 필요해요? 서은영 씨를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소? 무슨 소리예요? 한재민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기, 불륜, 재산 편취 미수, 그리고 배우자 유기죄로 고소합니다. 은영은 뒤로 물러섰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치매 환자잖아. 우진이 말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의사가 판정했어. 판정서도 있다고. 그 판정서 조작된 거예요. 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조작? 증거라도 있어? 우진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있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매 확정되면 시간 문제야. 죽기 전에 서류만 정리하면 돼. 10억은 넘어. 생명보험이 5억, 암보험 3억. 그 인간 처리되면 바로 이혼하고 우리 재혼할 거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다. 은영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한재민이 은영을 막았다. 서은영 씨, 지금 증거 인멸하시려는 겁니까? 저건 불법 녹음이야. 법적으로 효력 없어. 한재민이 웃었다. 배우자 간 대화는 동의 없이도 녹음 가능합니다. 판례 확인해 보세요. 은영은 말문이 막혔다. 법원 상담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서은영 씨 맞으시죠? 네네. 지금부터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조사요? 왜요? 경찰관이 서류를 펼쳤다. 정우진 씨가 제출한 증거들입니다. 녹음 파일, 통화 내역, 보험 계약서, 요양원 입소 서류. 은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건 오해예요. 경찰관이 말했다. 특히 이 통화 내용이 문제입니다. 죽기 전에 서류 정리, 보험금 12억. 이건 명백한 살인 예비 음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에요. 저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럼 이 통화는 뭡니까? 그건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우진이 말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는 약 봉지들을 꺼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먹이라고 한 약들이에요. 전부 안 먹고 모았어요. 경찰관이 약을 받아들었다. 이게 뭡니까? 치매약이래요. 근데 성분 분석 좀 해주세요. 진짜 치매약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겠습니다. 은영이 소리쳤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치매약 맞아요. 의사가 처방한 거라고요. 한재민이 서류를 펼쳤다. 그 의사가 누굽니까? 서은영 씨 병원 동료인 보험 설계사 아닙니까? 은영은 입을 다물었다. 오후 2시. 조사가 끝났다. 은영은 경찰서로 연행됐다. 우진은 법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봤다. 한재민이 옆에 앉았다. 우진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남았는데요? 제 명예 회복이요.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한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재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병원으로 예약 잡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뒤 대학병원 진료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정우진 씨, 치매 아니십니다. 확실해요? 네. 인지 기능 정상, 기억력 정상, 뇌 영상도 깨끗합니다. 이전 판정서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우진은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2주일 뒤 법원 판결.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서은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사기, 재산 편취 미수, 배우자 유기죄가 인정된다. 은영은 울부짖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해요.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모한 보험 설계사도 함께 처벌한다. 허위 진단서 작성, 보험 사기 예비 음모로 징역 2년. 방청석에서 우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법원 밖. 우진은 계단을 내려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한재민이 악수를 청했다. 우진 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우진은 하늘을 봤다. 집에 가려고요. 제 집으로. 좋으시겠네요. 우진은 웃었다. 네. 이제 자유예요. 3개월 뒤 교도소 면회실. 은영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수척했다. 유리 너머로 내연남 박민수 48가 앉았다. 은영은 수화기를 들었다. 민수야. 박민수는 대답 없이 은영을 봤다. 나 언제 나가? 보석 신청 좀 해줘. 안 돼. 왜? 박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은영아, 나도 지금 조사받고 있어.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그래도 우리 사이잖아. 무슨 사이야? 이제 끝났어.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야, 제발 나 혼자 있기 힘들어. 박민수는 수화기를 내려놨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섰다. 잠깐, 민수야, 가지마. 은영은 유리창을 두드렸다. 하지만 박민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면회실 문이 닫혔다. 은영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일주일 뒤 은영의 딸 정서연 28이 면회를 왔다. 은영은 수화기를 들었다. 서연아.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엄마, 나 미국 가. 미국? 왜? 여기 있기 싫어. 엄마 때문에 회사에서도 소문 다 났어. 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엄마는 엄마가 한 일 책임져야지. 서연아. 서연은 일어섰다. 나 다시 안 와. 엄마 얼굴도 보기 싫어. 서연아.
잠깐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은영은 수화기를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한 달 뒤, 은영의 동생 서은주 52가 면회를 왔다. 은영은 수화기를 들었다. 은주야. 은주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 매영이 집 팔았대? 뭐, 우진이가? 응. 언니 명의로 바꾸려던 그 집. 법원에서 압류 풀리니까 바로 팔았대. 은영은 유리창을 두드렸다. 안 돼. 그 집은 내 거야. 무슨 소리야, 언니. 매영 명의잖아. 당연히 매영이 파는 거지. 아니야. 내가 그 집 관리했다고. 10년 동안 내가 산 거나 마찬가지야.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정신 차려. 언니가 매영한테 한 짓 생각해봐. 요양원에 버리고 치매 환자 만들고 재산 뺏으려고 했잖아.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녹음 파일 다 들었어. 언니 목소리 맞더라. 은영은 말문이 막혔다. 은주가 일어섰다. 언니, 나도 이제 안 올 거야.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아. 이모가 사기꾼이라고. 은주야. 미안해, 언니. 잘 지내. 은주는 돌아서서 나갔다. 은영은 혼자 남았다. 3개월 뒤, 교도소 운동장. 은영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 다른 재소자가 앉았다. 언니, 면회 안 와요? 안 와. 왜요? 다 떠났어. 남자친구도 딸도 동생도. 가족들은요? 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 남편 빼고 다 떠났지. 남편은요? 남편은 내가 버렸어. 재소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은요? 은영은 하늘을 봤다. 지금은 내가 버림받았어. 6개월 뒤, 교도소 상담실. 심리상담사가 은영과 마주 앉았다. 서은영 씨,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밤에는 잘 주무세요? 잘 못 자요. 왜요? 은영은 손톱을 뜯으며 말했다. 꿈을 꿔요. 무슨 꿈이요? 남편이 요양원에서 혼자 있는 꿈이요. 벽을 보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상담사는 메모를 했다. 그 꿈을 꾸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은영은 눈물을 닦았다. 무서워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돈이 필요했고, 남자가 생겼고, 그래서 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상담사가 물었다. 지금 남편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은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직접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1년 뒤, 은영은 출소 3개월 전이었다. 교도소 작업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교도관이 다가왔다. 서은영, 면회 왔어. 누가요? 남편분. 은영의 손이 멈췄다. 남편이요? 응. 면회실로 가. 은영은 천천히 일어났다. 면회실. 우진이 유리 너머에 앉아 있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은영을 봤다. 나 정말 미안해. 우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 정말 나쁜 짓 했어. 용서해달라는 말할 자격도 없어. 근데 은영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한 번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우진은 수화기를 들었다. 은영 씨,
응, 나 이제 집 팔았어요. 알아.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샀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로.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됐다. 우진이 말했다. 은영 씨는 나올 생각 있어요? 3개월 뒤에 나와.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르겠어. 갈 곳도 없고, 딸도 연락 안 받고. 우진은 한숨을 쉬었다. 은영 씨, 응, 우리 이혼해요. 은영은 눈물을 닦았다. 알아, 당연하지. 우진은 서류 봉투를 꺼내 유리창에 댔다. 이혼 동의서. 서명하면 끝나요. 재산 분할 없어요. 위자료도 청구 안 해요. 고마워. 우진은 일어섰다. 잘 살아요, 은영 씨. 여보, 아니, 우진 씨. 우진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은영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개월 뒤, 출소일. 은영은 죄수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교도소 정문이 열렸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딸도, 동생도, 친구도 없었다. 은영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이제 어디로 가지?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몇 개 없었다. 딸 서연, 통화 차단됨. 동생 은주, 통화 차단됨. 친구들, 모두 연락 끊김. 은영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버스가 왔다. 은영은 버스에 올랐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다 버렸구나. 현재 우진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 3개와 노트 1권이 놓여 있었다. 우진은 녹음기를 하나씩 집어들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제 필요 없어. 노트도 함께 넣었다. 모든 증거를 버렸다. 오후 6시, 우진은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고 있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평범한 일상이구나. 요양원에 있을 때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 그날 저녁 7시, 우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었다. 발신이 넘는 편지였다. 우진은 편지를 뜯었다. 우진 씨, 저 은영이에요. 출소했어요. 연락처 바꿔서 전화는 못하고 편지 씁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남산공원 벤치에서 기다릴게요. 우진은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일주일 뒤 수요일 오후 2시 남산공원. 우진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은영이 걸어오고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옷도 수수했다. 은영은 우진 앞에 섰다. 왔네요. 네. 은영은 벤치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진 씨, 정말 미안해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당신을 요양원에 버리고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했어요. 알고 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말하고 싶었어요. 우진은 하늘을 봤다. 은영 씨, 네. 저 요양원에 있을 때 많이 생각했어요. 뭐요? 사람들이 날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정작 미친 건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요. 은영은 고개를 숙였다. 우진이 계속 말했다. 간병사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봤어요. 무슨 말을 해도 헛소리라고 했죠. 은영 씨도 저를 그렇게 봤고요. 미안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멀쩡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가 하는 거예요. 은영은 눈물을 닦았다. 우진이 말을 이었다. 의사 한 명, 서류 몇 장이면 끝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진은 은영을 봤다. 은영 씨, 저는 은영 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은영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은영 씨가 받을 벌은 다 받았으니까요. 교도소에서 3년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남자친구한테도 버림받고 은영은 눈물을 흘렸다. 우진이 일어섰다. 이제 각자 살아요. 은영 씨도 새로 시작하세요. 우진 씨, 잘 사세요. 우진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은영은 벤치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봤다. 오후 4시, 우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양원 앞을 지나갔다. 푸른 소나무 요양원. 간판이 여전히 빛발에 있었다. 우진은 잠시 멈춰 섰다. 요양원 문이 열리고 노인 한 명이 나왔다. 보호자와 함께였다. 우진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버려진 걸까? 저녁 6시. 우진은 집에 도착했다. 거실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는 쓰레기통을 열어 녹음기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쳐다봤다. 이걸 버릴까? 아니면 보관할까? 잠시 생각하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다. 혹시 모르니까. 밤 9시. 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요양원에서의 날들이 떠올랐다. 벽을 보고 있던 날, 약을 뱉어내던 날, 은영의 통화를 녹음하던 날, 모든 게 생생했다. 우진은 눈을 감았다. 이제 끝났어. 다음 날 아침 8시, 우진은 공원을 산책했다. 박순자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머, 우진 씨. 할머니, 여기 어떻게? 저도 출소했어요. 아니, 요양원 나왔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박순자가 웃었다. 우진 씨 덕분이에요. 그때 저 믿어준 거 기억나요? 네. 그 말 덕분에 버텼어요. 고마워요. 우진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지금은 어디 사세요? 딸이 데려갔어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박순자가 말했다. 우진 씨, 세상엔 두 종류의 미친 사람이 있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미친 사람이랑 미친 척하는 사람. 우진은 웃었다. 그럼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미친 척한 사람이죠. 제정신으로 살아남으려고.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오후 1시. 우진은 변호사 한재민과 점심을 먹었다. 우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 일 이후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진은 물을 마시며 말했다. 변호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진짜 무서운 건 감옥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한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이죠? 요양원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절 치매 환자로 봤어요. 제가 뭘 말해도 헛소리라고 했죠.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랬겠네요. 정상인이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게 진짜 감옥이에요. 보이지 않는 감옥. 한재민은 잠시 침묵했다. 우진 씨, 그래도 이겨내셨잖아요. 네, 이겼어요. 저녁 6시. 우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다. 우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우진은 중얼거렸다. 이게 자유구나. 밤 10시. 우진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순자 할머니였다. 우진 씨, 잘 자고 계세요? 네, 할머니. 내일 시간 있으면 같이 산책할래요? 좋아요. 그럼 내일 봐요. 전화가 끊겼다. 우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늘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